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내용은 IR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IR 리모트라고 보면 되어 있는데, IR 리모트 컨트롤에 대한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그래서 보통은 IR 리모트 센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센서라고 하는 것은 그 센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리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리딩이라는 거. 아니면은 디텍팅 뭐 이런 그 개념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 센서 관점에서 보면은요, 센서 관점에서 보면은, 센스는 이렇게 시스템에 대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스 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풋으로 작용하는 어떤 것을 센싱을 하게 되죠. 그죠? 센싱을 한 다음에, 센싱하면 센싱 값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센싱 값을 내가 처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하죠. 액션을 취하게 돼요. 이게 센싱한 경우에 대한 리액팅을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물리적인 디바이스를 내가 구동하는 형태가 돼요. 이런 형태를 이런 작업을 액추에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액추에이션. 네? 액추에이션. 그래서 요 물리적 디바이스를 이게 구동하는 시스템을 갖다 액추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어인 경우에는 어떤 상황을 센싱을 하고 그 센싱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사전에 정의된 어떤 작업을 실시한 다음에 그 결과를 액추에이터에 이렇게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센싱하는 경우가 리딩이 되고, 그다음에 액추에이팅 하는 경우가 라이팅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여기가 디텍팅을 해서 디텍팅을 한 다음에 그죠? 액션을 취하는 거겠죠.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리모트 센서라고 IR 리모트 센서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디텍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보내는 액추에이팅을 하는 건 뭐냐? 보통 IR LED가 있어요. LED.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LED는 가시광선 LED죠. 네. 가시광선, 즉 비저블 그 영역에 LED를 썼는데 IR LED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IR 리모트 센서를 통해서 이 LED 빛을 감지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어, 여러분들 CCTV 같은 경우에 보면은 CCTV 보면은 밤에도 이렇게 켜져 있는 CCTV 보시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카메라 주변에 이렇게 LED가 잔뜩 박혀 있는 거예요. 하얀 LED가. 대부분의 경우 이 LED가 IR LED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카메라에서 이 주변에 있는 LED로 빛을 쏘고 이 반사되어 오는 걸 갖다가 카메라로 찍게 되죠. 그래서 야간에도 물체를 찍을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용할 이런 센서는 IR 리모트 LED, 리모트 센서라고 하고 모델 넘버는 KSM603LM이라는 일본의 고덴 시사의 제품입니다. 사용하는 IR의 인프라레드는 대역은 940 나노미터짜리 파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밴드패스 센터 프리퀀시가 37.9kHz를 쓰고 있습니다. 형태는 이와 같이 돼 있고요. 이렇게 안에 그 디바이스가 있고 겉을 이렇게 폼으로 돼 있죠. 이게 메탈 폼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돼 있고요. 이 리드선을 전면에 놓고 볼 때, 1, 2, 3라고 했을 때,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1번이 여기서 이제 IR을 디텍트 하면은 그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포트고요.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이 VCC 그라운드입니다. 여기 2번이 그라운드, 3번이 VCC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이게 참고로 인프라레드, 이거 적외선이죠, 여러분들. 적외선. 적외선은 실제 여러분들이 온도를 가지고 있는 발열체인 같은 경우는 발열체인 경우에 적외선을 방출해요. 이
적외선 방출된 적외선을 그 촬영해서 여러분들 적외선 카메라랄지 요즘 많이 보는 열화상 카메라, 사람 온도 재는 열화상 카메라에 이 인프라레드를 쓰게 되죠. 인프라레드 영역은 실제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쓰는 가시광선 영역은 780나노미터 파장의 길이가 대역이고요. 인프라레드는 그 이외 대역입니다. 그래서 1mm의 파장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걸 세분화하면은 이와 같이 이거 뭐 근적외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게 원적외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 미들 영역, 중간 영역은 거의 쓰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원적외선 하면은 많이들 얘기하죠. 의료용어로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근적외선은 실제로 카메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제품은 이 중에서 이쪽 한 940 나노미터의 파장을 가는 근적외선을 디텍트할 수 있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에서 사용하는 것은 리모컨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쓰는 리모컨하고 동일한 방식입니다. 리모트 컨트롤러, 이걸 약성해서 리모컨이라고 하죠. 리모컨이라고 하는데, 리모컨에서 이게 IR 팔을 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센서를 사용해서 이 값이 뭔지를 디텍트하는 이런 실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인프라레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여기다 받는 이거 트랜스미터하고 이거 리시브하는 이런 통신을 IR 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프라레드 통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한 근거리 통신을 얘기를 하고 보통 35에서 45kHz로 변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모컨은 이 중간 정도 되는 38kHz로 모듈레이션을 해서 사용하고 있죠. 신호를 주고받고 있죠. 데이터를. 여기 첫 번째 그림이 모듈레이션의 개념인데요. 요 메시지 시그널이 이와 같이 1, 0, 비 패턴으로 이렇게 됐을 때 데이터는 비트 데이터죠. 비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거리로 보내려고 하면은 이걸 원거리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로 보낼 수 있게 이게 고주파 이런 주파수가 높은 파에다가 실어서 보냅니다. 여기 있는 이 고주파 실어서 보내는 이 주파수를 갖다가 캐리어 시그널이라고 얘기해요. 뭘 싣고 가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에 얘를 시그널을 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파형이 나오겠죠. 그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캐리어하고 믹스하는 이런 작업을 갖다가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PWM이라고 해서 이 모듈레이션 방법을 하나 얘기했죠. 이거는 PWM하고 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PWM으로, 모듈레이션한 신호를 보내면은, 여기서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디모듈레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리모컨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이와 같이 1, 0, 0, 1, 0,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캐리어 주파수에 이것을 실어서, 즉, 변조해서 이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공중을 통해서 전송이 되면은 이와 같은 디텍터에서는 감지를 하죠. 그렇지. 아까 설명한 이 센서를, 리모트 컨트롤 센서를 가지고 디텍터에서 AGC, 이 개인 컨트롤, 오토매틱 개인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신호가 작으면은 이걸 좀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크게 들린 다음에, 여기 밴드 패스 필터를 사용해요.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지금 이게 아웃풋이라고 하면은, 로우 프리퀀시 영역을 보내면 이게 로우 패스 필터. 그 다음에 하이 프리퀀시 영역을 보내면 이보다 높은 주파수보다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보내는 것은 하이 패스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밴드 패스 필터는 이 주파수 내역에서 특정한 밴드만을 출력해주는 필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밴드 패스를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이 신호만 나오는데 이 신호를 갖다가 디모듈레이터에서 데이터 값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 값을. 여기서 모듈레이션 한 것을 갖다가 다시 풀어 헤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디모듈레이터는. 밴드 패스 필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는 여기서
밴드 패스 필터의 센터 프리퀀시가 37.9라고 얘기를 여기다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는 37.9의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얼마간의 대역폭을 가지고 우리가 필터링을 하게 되겠죠. 자, 오다 보면은 신호들이 노이즈를 많이 타겠죠. 이대로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보낸다고 하더라도 공기중을 통해서 올 때는 여기 노이즈 같은 것들이 많이 타게 되죠. 이런 노이즈가 많이 탄다고요. 이런 노이즈는 실제로 로우 패스 필터나 아니면 로우 프리퀀시 영역이나 하이 프리퀀시 영역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 중간 부분만 딱 뽑아서 밴드패스 필터로 걸러낸 다음에 모듈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리모컨에 그 데이터를 보내고 리모컨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신호를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와 같이 모듈레이트 시그널을 IR LED에다가 실어서 이 LED에서 적외선이 이와 같은 포맷으로 쭉 공중으로 쏴지겠죠. 여러분들 특정한 데이터를 이와 같은 신호로 모듈레이트 한 다음에 이것을 IR LED에다가 걸어주면은 실제로 날아가는 시그널들은 이와 같은 시그널이 나가겠죠. 이것을 센서, 즉 여러분들이 사용할 인프라레드 센서를 사용해서 디텍트 하면은 이와 같은 바이너리 시그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와 같은 회로가 들어가 있죠. 밴드 패스 필터를 한 다음에 디모듈레이션을 하면은 이와 같은 파일이 나오겠죠. 근데 이 안에서 이 작업을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작업.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는. 네, 이 데이터가 여기 있는 대로 1번 핀을 통해서 데이터가 흘러나오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하나 고려할 점은 이것은 데이터를 이렇게 모듈레이터에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모듈레이터 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이 실제로 IR 통신 코드 포맷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보통 IR 통신의 프로토콜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조회사마다 이게 다 달라요. 제조회사마다 이 프로토콜이 전부 달라요. 네,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NEC 일본 회사 NEC 거의 리모컨의 프로토콜을 많이 쓰죠. 물론 LG나 삼성 거 자체 프로토콜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실습용 장비에는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NEC 것들이 싸게 제조돼서 사용되고 있죠. NEC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그 로지컬 제로, 그 다음에 로지컬 원, 실제로 디지털 값 0하고 제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전부 IR의 펄스들입니다. 펄스인데, 이와 같이 로지컬 제로인 경우하고 로지컬 원의 차이는 이 펄스 트레이는 다 똑같아요. 562 마이크로세컨, 562 마이크로세컨. 근데 이 부분, 스페이스 영역이요.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0, 이게 1, 0 이렇게 표현하지만 통신에서는 이런 의미 있는 식을 갖다 마크라고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스페이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부분이 마크고 이 부분이 스페이스인데 이 스페이스 공간의 길이가 달라요. 즉 0일 때는 이 스페이스 공간이 560인데요. 얘는 이거의 3배 정도 되겠죠. 그죠? 355, 368, 322, 그럼 거의 3배 정도 되는 이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스페이스가 길면은 1, 스페이스가 작으면은 0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보내는 패턴에 따라서 0하고 2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0을 보고 보내고 싶으면은 이런 패턴을 내보내면 되고 2를 보내고 싶으면 이 같은 패턴을 내보내면 되죠. 여기 기본 틀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의 데이터 포맷은 코드 포맷은 이게 진짜 데이터인데요. 코드 포맷을 보낼 때는 항상 이 형태로 보내요. 자, 제일 먼저 리딩 펄스를 하나 보냅니다. 쭉 이렇게 전부 하이로 보내는 펄스 트레인을 9ms를 쭉 보내면은 이게
데이터가 날라오는 거나 이런 디텍트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트워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이 패켓 포맷이라는 이런 용어를 듣게 돼요. 뭐냐면은 데이터를 A에서 B로 보낼 때 항상 얘네들은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낼 건지를 정의하게 돼요. 이게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낼 거냐 하는 즉 데이터 보내는 단위를 갖다가 패킷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데이터의 구성을 갖다가 구성 방식을 패킷 포맷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항상 많이 나오는 게 앞에 항상 이 패킷이 시작합니다라는 보통 스타트 프레임이랄지 스타트 패킷이라는 걸 보내게 돼요.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데이터를 안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처음에 받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값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55 같은 거 맞습니다. 55. 왜 그러냐면은 그 데이터를 보낼 때 01, 01, 01, 01. 이 얘기는 01, 01이 펄스 트레인이죠. 펄스 트레인을 보면 이게 데이터를 시작을 의미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패턴을 보면 이 값이 5죠. 5, 5, 55를 보면 0x5를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펄스 트레인을 보낼 수가 있어요. 거꾸로 이거는 01, 01이죠. 10, 10, 10, 10, 10 하면은 이건 AA에 해당돼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패킷을 보낼 때 처음에 패킷 시작합니다라는 이 신호로 AA나 OO를 많이 써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전부 하이인 그러니까 FF를 먼저 보내는 거죠. FF를 먼저 보내서 이게 FF라고 할 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디지털 데이터인 경우는 FF에 해당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펄스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특정한 패턴이 되겠죠. 특정한 IR 패턴을 IR 갖다가 쭉 9ms 동안 내보낸 다음에 그 반절인 4.5ms를 이렇게 쉬게 되면요. 이게 시작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내보내는 거 어드레스를 내보내요. 그 다음에 커맨드 커맨드가 데이터일 수도 있고 실제로 명령어일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보내요. 즉 앞에 프레임의 시작입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고 커맨드를 보내고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어드레스의 인버전이에요. 커맨드의 인버전. 이걸 인버전 시킨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보내는 방법은 LSB부터 LSB 나간 다음에 MSB, LSB 다음에 MSB. 따라서 이 경우에는 LSB가 이쪽에 있죠. 그러니까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쪽이 먼저죠. 그래서 이거 1, 0, 0, 0, 8, 그 다음에 D 이게 나가는 거죠. 여기에 8D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LSB가 이쪽에 있고 MSB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걸 다시 정리를 하면 1, 0, 0, 0, 1, 1, 0, 1이죠. 이게 MSB고 이게 LSB니까. 따라서 이 값이 8D고요. 8D의 인버전인 7이 그다음에 4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기로 약속한 게 NEC의 프로토콜이에요. 삼성이나 LG 프로토콜은 이거 다르겠죠.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부러 이걸 다 만들어줘야 돼요. 쉽지 않겠죠? 라이브러리를 써서 결제문서가 도착하였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걸 간단히 그냥 데이터 값을 지정을 해주면은 라이브러리에서 이 패턴을 만들어서 이 1제로의 패턴을 이거 하나에는 거기에 해당되겠죠. 이 패턴을 1제로 패턴에 따라서 이런 그 패킷을 만들어서 이걸 보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값만 지정해주면 어드레스하고 이 데이터 값만 지정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패턴은 이런 IR 시그널 패턴은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고려를 해야 되지만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고려하지 않으니까 훨씬 편하겠죠.
거꾸로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고 뭔가 또 좀 더 하고 싶다.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통신 프로토콜을 이거 뭐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그 마이 프로토콜이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죠. 내 프로토콜을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러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다 디자인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듯이 이 앞에는 이와 같이 하이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O나 AA 형태를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요 패턴은 뭐 LSB 퍼스트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방식으로 디자인하게 되면은 그 라이브에 해당하는 라이브러리를 여러분 다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IR 리모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회로는 역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트레인 킷을 보면, 지급된 킷을 보면은, 요 리모컨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NEC 이 프로토콜을 따르는 리모컨이거든요. 아주 간단하죠. 뉴메릭 키패드하고, 뭐,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프리뷰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 특정한 그냥 기능들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 기능은 특정한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리모컨으로 사용하지 않고 뭐 다른 용도로 쓴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주 이걸 단순히 둘, 넷, 여섯, 일곱, 3바이 7 키패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키패드라고 생각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다 재정의를 해버리면 되죠. 여기에 그 마킹은 이런 식으로 채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단순한 키패드, 이어든 뭐 키패드로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21개의 키패드니까요, 어차피. 이거 어 뭘로 하면 되나요?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피아노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도, 레, 미,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리매핑하고 지난번에 부저 만든 거 있잖아요. 부저에 이걸 매핑이면 얼마든지 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키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키패드가 하나 주어지고 이 키패드에서 어떤 특정한 키를 누르면은 여기에 모듈레이트 된 시그널들이 이렇게 모듈레이트 된 시그널이 즉 IR이 적외선이 이렇게 쭉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 날아간 적외선이 이 센서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센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밴드패스 비트를 통하고 디모델 비트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 값을 여러분들이 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1번 핀을 통해서 공략 문서가 도착하였습니다. 1번 문서를 통해서 1번 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직책을 맡다 보니까 문서가 수시로 날라오네요. 1번 핀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흘러들어온다.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를 해석하면 되겠죠. 근데 해석하는 것은 그 프로토콜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회사의 제품을 쓰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달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 전원 여기에 VCC 주고 그라운드 주고 이건 다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들어갈 때 데이터 들어갈 때 이렇게 어, 풀업 정을 달았군요. 이게 VCC니까 이와 같이 풀업 정을 달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에 저항이 하나 달려있죠. 10K짜리 10K짜리 달려있고 이쪽 1번 라인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VCC로 연결되어 있죠. 빨간 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디지털 핀 2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와 같이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버튼 하나 누르면은 여기 막 이렇게 된 모듈레이트 된 시그널이 날라와서 얘를 거쳐서 이 데이터 라인에는 이와 같은 패턴이 파형이 입력으로 들어오겠죠. 수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됐네요.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그 IR 리모트라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고 돼요. IR 리모트라는 라이브러리고, 이건 그 세부 세그먼트에서 그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고요. 제가 아마 그 게시판에, 강의자료 게시판에 지난번에 했던 세븐 세그먼트 그 라이브러리하고 지금 하는 IR 리모트 요 두 개를 올려놓을게요. 모두 zip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둘 다 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zip 파일로 리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사용하시면 돼요. 요 라이브러리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어요. IR 리시브라고 하는 거하고 IR 샌드라고 하는 두 가지 클래스가 있죠. 이번 실습에서는 이와 같이 IR 샌딩은 얘가 하고요. 리모컨에서 하고 우리는 리시빙만 하죠. 그래서 이 클래스만 쓰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샌딩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걸 쓰시면 되는데, 샌딩은 이와 같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뭐 NECD 포맷으로 보낼 거냐, 소니 포맷으로 보낼 거냐, 삼성으로 보낼 거냐, 이런 식으로 샌드 이와 같은 각각의 메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토콜에 맞춰서 데이터를 보내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보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런 포맷에 맞추지 않고 그냥 로로 보낼 경우에는 샌드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주로 많이 쓰는 용도가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할 때, 나만의 프로토콜 또 만들 때는 이 로코딩을 해서 테스트하면 되죠. 또는 내가 이걸 보냈는데 실제로 제대로 가는지 알고 싶다. 디버깅용으로 디버깅 할 때는 이런 로코딩, 포맷에 맞추지 않고 내가 임의의 포맷에 데이터를 막 보내는 이런 걸 하고 싶을 때는 이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실습에서는 보내는 것은 전부 리모컨이 다 하고 여러분들이 센서를 사용해서 이제 받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 함수만 이제 이 클래스만 쓰면 됩니다. IR 리시브라는 수식 클래스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적외선으로 날라오는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이와 같은 게 있는데요. 먼저 enable, disable 하는 즉 리시버를 활성화하고 리시버를 비활성화하고 즉 on 시키고 오프 시키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사용하려면은 enable receiver in이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disable 시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디코드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소드입니다. 디코드라는 메소드는 리시버로 수신된 데이터 값을 리절트 변수, 주어진 이 변수에 담아주는 겁니다. 내가 이 디코드라는 함수는 내가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이 변수를 패싱해 주면 여기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담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절트 변수의 데이터 타입은 디코드 리절트라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내가 디코드 이렇게 하면 디코드 해서 하면은 내가 받은 데이터를 디코딩을 다 하겠죠. 세부 앞에 있는 같이 뭐 어드레스도 하고 밸리도 디코딩해서 그것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 요 디코드 리절트라는 클래스고 이 각각에 있는 멤버 변수들 여기다가 차곡차곡 해석해서 다 담아준 다음에 이것을 여기 지금 앰퍼센트가 붙으면 어드레스죠. 리절트라는 이런 변수, 클래스 인스턴스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겁니다. 차곡차곡. 그럼 여러분들은 이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을 꺼내서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줌이라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 데이터를 수신할 준비를 시키는 게 리줌이고요. 그 다음에 10대에 수신기의 상태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isIdle이라는 이런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블링크 13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데이터 수신 시 내장 LED, 13번은 보통 내장 LED죠. 즉, 아두이노 보드에 안에 있는 칩 LED, 별도의 LED를 붙이지 않고도 이 안에 있는 칩 LED가 있는데 이 칩 LED를 사용해서 데이터가 수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신이 되면은 이 LED가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죠. 여러분들 이더넷에 데이터 수신하면 뒤에 있는 이더넷 카드에 있는 LED가 또 반짝이듯이
또는 저기 공유 같은 게 반짝이죠. 그런 것 같이 데이터 수신 상태를 보여주는 LED로 내장 LED 13번을 갖다가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 IR 센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송신은 리모컨에서 하고, 이건 송신기고, 이 리모컨은 송신기고, 이게 송신기가 되고요. 요게 수신기가 됩니다. 수신기. 따라서 수신기를 쓰기 위해서는 요 IR 리시브라는 이 수신 클래스 함수를, 수신 클래스 내에서 이런 배수들을 사용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서 지금 그릇이라고 얘기하면, 디코드에서 담아준 이 그릇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클래스가 디코드 리절트 클래스라고 했죠. 이와 같이 디코드 리절트 클래스 내부를 들여다보면 클래스에 디코드 리절트가 있고 이와 같은 멤버 변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디코드 타입이 있고요. 어드레스, 밸류, 빗, 그 다음에 로 버프, 그 다음에 로 랭스, 그 다음에 오버플로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요 처음에 있는 디코드 타입. 그러니까 요 디코드 타입은 뭐냐면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이 어떤 프로토콜인지를 해석을 해서 여기다 담아줍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어드레스. 이 어드레스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파나소닉이나 샤프인 경우는 이걸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쓰는 NC 같은 경우는 이걸 쓰지 않고 이것만 쳐다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밸류. 실제로 디코딩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코딩한 값에 있는 비트의 넘버는 이 변수가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는 로 데이터를, 로 코드를 사용할 경우, 즉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지 않고 로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이 세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샘플링된 데이터가 여기에 이 로 버프에 담기고요. 이 버프에 담겨 있는 길이, 그 다음에 이 버프가 오버플로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표시하는 이 플래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NC 프로토콜을 쓸 예정이니까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요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로코드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특정한 프로토콜이 없이 그냥 순수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이 용도는 주로 디버깅이랄지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할 때 이걸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 디코드 타입이요. 이거 디코드 타입 T라는 이런 구조체는 이와 같이 인넘 타입입니다. 타입 데피니션 인넘이고 디코드 타입 T죠. 즉, 요 데이터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요것은 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쓰는 NEC가 있고요. 뭐 소니, 파나소닉, 데이빗이 있는데 삼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LG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거 삼성 리모컨이나 LG 리모컨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업체의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리모컨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두 개 정도. 그다음에 6kit에 있는 것은 요 NEC 프로토콜이고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만 할 거니까 쉬지 않고 다 한 다음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코드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차피 라이브러리를 쓸 때는 항상 역시 라이브러리 명에 .h라는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면은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라이브러리를 쓸 경우는 항상 이게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리시브 핀. 어차피 요 센서가 3개 핀 중에서 1번 핀이 데이터 리시버죠. 이게 리시브라고 해요. 리시버이기 때문에 요 핀만 어사인하면 되죠. 지금은 2번 핀에다 연결했습니다. 즉, 여기에 지금 이 핀이 여기에 디지털 핀 2번으로 연결됐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R 리시브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초기화로 이 핀 넘버를 여기다가 파라미터 적용해주면은 클래스 인스턴시에이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초기화를 이렇게 하겠죠. 핀만 정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디코드 리절트 타입, 요 데이터 타입의 변수 하나를 만들어.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죠. 네? 셋업에서는 모니터링을 위해서 9600bps의 시리얼 모니터를 셋업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시퀀스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따라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다음 IR 리시브, 즉 내가 만든 요거 있죠. 요 인스턴트의 메소드를 갖다가 인레이블 활성화시킵니다. 지금 미딩을 하는 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링크 13이라고 하는 것은 13번 핀에다가 수신 상태를 표시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뭐 옵션입니다. 옵셔널이죠. 여러분들이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좀 더 그럴듯하게 데이터가 막 들어오면은 뭐가 깜빡깜빡해서 표시가 해주면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요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근데 뭐 기능상으로서는 이건 뭐 의미가 없죠. 단지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표시로 이걸 쓰면 좀 시각화가 되니까 동작 확인이 좀 쉽겠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고요. 뭐 세다 보면 이 정도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건 모니터를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필요한 건 얘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enable IR in만 호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프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이 함수를 호출하네요. 루프는 계속 호출하죠. 즉, 이 디코드를 하면은 내가 받은 데이터, 지금 현재 받은 데이터를 디코딩해서 그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든 변수에다 집어넣게 되고, 이 변수의 내용은 이와 같은 겁니다. 즉, 여기에 데이터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디코딩이 끝나면. 이걸 읽어서 그 중에서 밸류 값은 실제 수신 값이죠. 수신 값을 뭐 헥사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어디다가 시리얼 모니터에다가. 그 다음에 한 번 읽을 때마다 한 번 리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데이터 값을 하나 읽고 리줌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퀀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인레이블 해주고요. 인레이블 해준 다음에 디코드를 해서 들어온 값을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다음 값을 읽어주기 위해서 리줌을 해주면 되는 이런 시퀀스가 반복됩니다. 이것은 초기화고요. 이걸 한 번 해주면 되겠죠. 인레이블. 그 다음에 디코드 리줌 하면은 데이터 읽고 다시 다음을 읽을 준비를 하고 읽어서 해석하고 다음 준비를 하고 이걸 반복하면은 계속 수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모컨에서 버튼을 하나씩 누르면은 이 순서에 따라서 다 계속 읽게 되는 거죠. 이 읽은 데이터가 시리얼 모니터에 헥사로 제로엑스 뭐 F 뭐 이식은 제로엑스가 안 붙을 거예요. F 3F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라인 바이 라인 축축축 튀기겠죠. 이 프로그램은 실제로 이 IR 센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코드 몇 줄 안 되는 코드로도 충분히 이 값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많이 귀찮겠죠. 많은 코딩을 해야 되고 그 코딩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디버깅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이 irremote.cpp나 이런 소스 파일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궁금하면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샘플 코드는 뭐냐면은 코드 포맷을 알아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바로 읽은 값을, 데이터 값을 그대로 찍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2번 핀에다가 물리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 해주고, 여기는 그냥 이네블링만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했던, 앞에서 사용했던 이 브링크, 이건 지웠고요. 준비가 됐죠? 쓸 준비가 됐고, 활성화 됩니다. 여기서 뭐 하냐? 디코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읽어서 해석을 해서 담아주죠. 그 중에서 이게 헥사값, 처음에 있는 헥사값으로 이 값을 찍어주고요. 이 찍어준 값, 그걸 보고, 여기서 값을 그대로 찍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절트에 오서 오는 디코드 타입, 즉, 요거요. 요 값을 체크해 보는 겁니다. 값을 읽을 때 얘하고 얘가 들어오는데, 아까는 이 밸류만 찍었는데, 이 경우에는 디코드 타입까지 같이 찍어버리는 거죠. 얘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디코드 타입을 체크해가지고, 돼요? 각각의 케이스에 맞춰서 여기에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다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NEC 건지, 소니 건지, 삼성 건지, LG 건지를 체크해서 그냥 모니터에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 지금 리모컨이 어느 회사 거 제품이란 거. 그죠? 뭐 이 네 개 중에 어디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언노운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정의된 회사 이렇게 많지만은, 그다음에 언노운인 경우는 이렇게 찍지만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할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네 개 외에는 뭐 언노운 또는 뭐 어더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이렇게 코딩을 바꿔주고, 그다음에 읽은 다음에 리즘을 해주면은 다음 읽게 되죠. 아까는 이 밸류만을 체크해서 값만을 찍었는데, 이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디코드 타입, 즉 프로토콜 타입을 체크해보는 거, 이게 뭘까라는 걸 체크해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테스트할 수 있는 것은 이 변수를 다 체크해볼 수 있어요. 디코드 타입 할지, 어드레스, 밸류, 빅 이런 걸 다 거기서 찍어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만들어서 리절트에 점 비트 이런 거, 아까 여기서 보는 리절트에 그다음에 어드레스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때는 NEC일 경우에는 사용하지는 거였다가 어떻게 표현할까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는 있죠. 여러분들이 받아온 이 변수의 이 클래스 인스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례차례 찍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현명한 방법은 처음에 들어오는 데이터, 맨 처음에 해서 이렇게 메이커를 찍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 메이커를 찍어줄 이유가 없죠. 처음에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은, 요거에, 즉, 여기서 오는 리절트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여기다가 가공을 다 보여주고요. 메이커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값만 찍으면 되죠. 밸류만 쭉 찍어주면 좀 그럴듯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리모컨이 아마 HS2838 NEC 리모컨하고 호환일 거예요. 거기에는 이와 같이 코드가 매핑이 돼 있어요. 즉, 이 키패드가 21개의 키패드에 대해서 각각 눌렀을 때 들어오는 데이터 값들이에요. 즉, CH-키, 제일 상단, 요걸 누르면, 이 키를 누르면은 이 데이터가 뭐가 날라오냐면은 요 값이 날라오는 거죠. 리모컨에 제일에 있는 CH-이 키를 누르면은 뚜루루루해서 이 데이터 값이 0x, f5, f, a2, ot라는 값이 나오고 이것이 이와 같은 막 모듈레이션해서 데이터가 날라오고 여기에 IR 센서에 요 파형이 날라온 다음에 디텍트 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밴드패스 필터나 아니면은 디모듈레이션을 통해서 이 데이터 0x, f, a2, d 이 값이 일로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ch-1 좌측 최상단에 있는 이 버튼이 눌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면 이와 같습니다. 2번에다가 이 핀을 물리고요. 값을 읽으면 되겠죠? 똑같아요. enable 해서 이 수신기를 활성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시킨 다음에 디코더에서 그 디코더한 결과를 리절트에 담아주고요. 리절트에 담아주고 그 다음에 그 디코더 타입을 확인해서요. 그 타입의 NEC인 경우에 NEC가 아니면은 이 같은 이 매핑 좌측에 있는 이 테이블 매핑을 사용할 수가 없죠. NEC인 걸 확인해서 이 값을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값을 따져보는 거죠. 0x, ff6897 6897 하면 이게 0이라는 키가 눌러진 거죠. 그러면 키 0이 눌러졌다고 해서 0이 눌러졌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키패드를 몇 번을 눌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체크한 다음에는 리즘을 해서 다음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방식을 통하면은 어떻게 해요? 리모컨을 여러분들이 아까 주어진 이 리모컨을
리모컨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죠. 샌딩할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걸 잘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거 매핑을, 이 T는 CH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은, 여러분들 가리 예를 들어서 여기는 00, 그 01, 뭐 10 이런 식으로 리맵을 해서 데이터를 쓰면 되겠죠. 즉, 여기서는 그냥 이와 같이 0이라는 키가 00 키가 눌러졌다 이렇게 하지만 이 값을 여러분들이 매핑한 값이 1로 매핑돼서 1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단말, 즉 여기서는 센서하고 이거 리모컨이 있었죠. 이 리모컨 두 개 사이에 데이터가 이게 원웨이죠. 리모컨에서 데이터가 오는 이 원웨이 통신을 구현을 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LED가 있다. IR LED가 있다. 그러면은 얘 대신에 쓸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LED를, IR LED를 써서 데이터를 내보낼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가지고 있던 모듈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안 쓰고 그냥 로로 보내는 거죠. 그럼 얘는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걸로 보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켰다 껐다를 얘는 어떻게 해요? 리시빙을 하겠죠. 이걸 쓰는 경우에는 뭐요? 이와 같이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센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모듈레이션 됐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뭐 디모듈레이션에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로 코드라는 것을 써서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이게 가능한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이 IR을 사용해서 즉 그 적외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IR 통신 방법을 갖다가 기본적인 거, 초보적인 거를 그냥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IR 통신을 위한 초보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모컨이 샌더고 데이터를 보내는 거기가 받는 걸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데이터를 받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가 IR 이 LED를 써가지고 LED를 써서 데이터를 보내고 받고 진정한 의미에서 양방향 통신은 구현이 안 된 거죠. 지금 원웨이예요. 이렇게. 지금 아두이노가 있고 여기 리모컨이 있어. 리모컨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원웨이만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IR LED를 써서 실제로 IR LED를 써서 이쪽으로 데이터 보내는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신 방식이랄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런 구조, 모듈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쓰고 뭐 이런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이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거리가 상당히 떨어질 경우에는 이게 가능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주 가까운 거리 내에서는 여러분 직접 LED 가지고 구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센서를 받고 이쪽에는 LED를 받고 이렇게 주고 또 이쪽에 LED를 이쪽에서 보내고 이쪽에서 센서를 이렇게 실장에서 두 개에서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근거리 통신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와이파이는 근거리는 용어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실적인 환경에서 와이파이를 쓴다든지 그 다음에 대안으로 나오는 게 블루투스예요. 블루투스 근거리 통신 방식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아니라요. 요즘에 최근 들어 라이파이라는 게 있어요. 라이트로 하는 거. 라이파이. 라이파이는 이 통신을 빛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IR을 쓰잖아요. 네, 가시광선도 쓸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라이파이 쪽에 적외선을 사용하는 이런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용도는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시리얼 통신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선이 깔려야 돼요. 이렇게 선이 잔뜩 깔려야 되죠. 풀드 플렉스인 경우는 또 선이 두 개가 이렇게 항상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이제 밸런스드까지 하게 되면 네 개의 선이 지나가야 되죠. 근데 이게 선이, 이 통신 그 채널이 뭐 한 개나 두 개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좁은 공간에 막 센서가 여러 개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 센서로 그 데이터 받는데 이 선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즉 와이어드 커넥션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배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요 빛을 써서 이렇게 쓰는 것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섭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피해가면서 이렇게 배선에 와이어를 사용하는 이런 복잡한 불편함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단순히 리모트 컨트롤을 잊고 쓰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